여러분, 이 렉나자는 단순한 신약이 아닙니다. 폐암 치료에 판도를 바꿀 혁신의 중심에 서 있는 약물인데요. 유한양행이 금일 WCLC라는 폐암학회에서 경쟁사 약물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보다 뛰어난 우월성을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등 후에 다시 저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이 크시지만 아직 주목될 일정도 쌓여 있고 무엇보다 해결해야 될 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무엇보다 유한양행의 이 렉나자 같은 경우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폐암 시장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 얀센한테 굉장히 큰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현재 여러 가지로 나뉘는 이 폐암에서 어떤 영향력을 선보여 줄지, 그리고 글로벌 파트너사인 얀센과 함께 어떤 전략으로 시장을 선도해 나갈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이제 폐암 시장 같은 경우 현재 항암 시장에서 제일 큰 시장입니다. 폐암 환자 수가 많고 사망률이 많기 때문에 2023년 기준으로 이 시장 규모만 해도 45조 6천억이나 됐다라고 합니다. 그리고 전체 항암제 시장에서 무려 18%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 폐암 시장의 무궁무진한 이 성장성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죠. 근데 이 폐암 시장이 이렇게 영향력이 크고 큰 이유가 바로 인간의 폐는 고통을 느끼는 이 통각세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폐암이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변 기관으로 전이되고 나서야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이 항암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. 현재 유한양행 같은 경우 이런 폐암을 치료하는 약물이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이 폐암도 진단 결과에 따라 보시는 것처럼 여러 종류로 나뉘고 있습니다. 크게 보시면 이 비소세포 폐암과 소세포 폐암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. 이 비소세포 폐암 같은 경우 기존 소세포 폐암에서 암세포의 크기가 더 매우 작기 때문에 이름이 이렇게 붙여졌고, 이 비소세포 폐암의 시장 규모가 기존 폐암 시장보다 80에서 85%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 비소세포 폐암 시장을 크게 장악을 해야 매출의 성장도 크게 눈여겨 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좀 우리가 알 수 있겠죠. 현재 비소세포 폐암 같은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. 이 선암, 그리고 편평상 피세포암, 그리고 대세포암으로 나뉘고 있는데, 이 소세포 폐암에 비해 치료하는 부분도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한 이 영향력 자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라는 게 우리가 눈여겨봐 주시는 게 좋겠죠. 현재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또 EGFR이라는 이 돌연 변이가 출현이 되고 이 차세대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가 현재 다양하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. 우선 이 타그리소 내성 시장을 공략하는 이 4세대 약물인 EGFR TK라는 약물이 있고, 그 다음에 이 비소세포 폐암을 타겟하는 이 ADC가 있고,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제 EGFR TKI라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. 현재 타그리소 내성 중 가장 많이 발현되는 EGFR C797S라, 그리고 맷 돌연변이를 타깃으로 하는 이 치료제가 좀 중점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이 타그리소가 도대체 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해요. 이 타그리소는 아스트라제네카라는 현재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이 바이오 기업이 개발한 이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 돌연변이도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서양인, 동양인 크게 이렇게 나뉘는데, 이제 서양인 같은 경우 5에서 15% 정도 현재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, 아시아에서는 40에서 55%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이 폐암 꼭 조심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현재 이 타그리소가 비소세포 폐암 시장을 현재 크게 독점을 하고 있었습니다. 여기에 있어서 이 독점을 우리가 좀 막아보자 하는 게 이제 존스앤존스앤 자이사인 이 얀센이 출연이 됐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얀센 같은 경우 이제 유한양인가 최근에 이슈가 나왔던
병용요법으로 FDA 승인을 받았던 이제 기업입니다.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죠. 이 레이저티닙과 아미반타마브로 이제 EGFR TKI, EGF와 그리고 CMET을 모두 다 표적하는 이중항체 치료제로 현재 임상 이름이 이제 마리포사인데요. 이 마리포사라는 뜻 자체가 폐암 돌연변이 환자를 극복을 하고 우리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자 그래서 이 자유를 향해 날아가라는 이제 뜻입니다. 그래서 현재 이 시장을 크게 타겟을 하고 있다, 목표를 선점하고 있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이 타그리소에 비해서 이 ORR이나 아니면 이 MFS라는 이 객관정 반응류가 문진행 이 생존 기간에서 이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뛰어나게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현재 약물의 데이터도 굉장히 좋고 1차 치료제 이제 1차 치료제로 쓰이고 있는 이 타그리소에 대비해서 이 내성 자체도 잘 잡아주기 때문에 현재 이 혁신 신약이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.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9월 7일에서 9월 10일 날 개최되는 이 WCLC라는 세계 폐암학회에서 현재 이 병용요법으로 1차 치료제인 이 타그리소에 비해 얼마나 뛰어난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크게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 PFS 같은 경우 타그리소보다 이 더 길었다라는 부분에서 현재 암이 크게 생존하는 기간 자체도 적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현재 이 렉나자 자체가 내전이 병력이 있는 경우에서도 여기서도 약물 자체가 더 뛰어난 성과를 보여줬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현재 1차 치료제보다 뛰어난 데이터를 보여주기 때문에 현재 이 렉나자가 1차 치료제로서 더 크게 시장을 가져올 확률이 높다. 그러면 어떻게 되냐? 이 매출 자체가 극대화될 수밖에 없고 현재 이 구조 자체가 이제 이 레이저 티닙이 상용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하면은 유한영행과 오스코텍에게 영업이익률이 90%에 달하는 이 비즈니스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. 현재 이 매출은 4분기부터 잡힐 전망 중에 있고 현재 유한양행도 보시는 것처럼 올해 2조 클럽을 향해 나아가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과연 2조 클럽에 대한 가능성이 여지가 열리는지 좀 우리가 크게 이 밸류 자체를 지켜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. 현재 일정 자체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이 얀센도 IRA라는 이 법안으로 인해서 26년부터 약 가격이 인하될 예정에 있어요. 그래서 현재 이 렉나자 자체를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약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, 그만큼 이 시장에 대한 캐파가 더 크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, 또 우리가 아직 일정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. 9월 13일부터 17일에 열리는 이 에스모라는 유럽 종양학회에서도 마리포사2 전체 생존율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과 2025년 아스코에서는 이 OS 데이터 그리고 2025년 2월에는 마리포사3 이 레이저 티닉과 아미반타맵에 관한 이 SC FDA 승인 결과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게 우리가 크게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2025년부터 유럽, 중국, 일본 등 이 출시 국가를 더욱더 확대할 전망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 말손 수령이나 시장에 대한 캐파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아시아에서 40에서 55%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중국과 일본 시장에서 더 큰 영향력을 보여주는 게 이 유한양행에 대한 밸류 자체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이제 이 유한양행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서 고점에 따라 나오는 이런 차익 실현 물량을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이 5일선에 대한 여부와 그리고 이 구간에서 이미 있는 라인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라인을 지켜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. 현재는 이제 단기 하락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크게 볼 수는 있지만 현재 이 유한양행의 차트를 크게 봤을 땐 강한 추세와 이 정배를 타고 좋은 상승세를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부분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현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현재 21선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고 지속적으로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이런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유한양행 같은 경우 저번 시간에 여기서 큰 조정 없이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 되돌림 구간이 나왔고 현재 이 구간에 대한 부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가 재차 물량을 소화하다가 이
다시 한 번 더 이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21선까지 좀 조정을 받은 후에 다시 한 번 더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 그런 여부를 우리가 지켜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현재 주봉상의 움직임도 아까 보신 것처럼 21선과 이 일봉상의 21선과 현재 주봉상의 5일선과 맞물리는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현 시점 이 구간의 이탈 시 그 다음 여기에 대한 지지 라인 이 부딪혔던 이 매물 라인을 우리가 크게 눈여겨볼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함께 눈여겨봐 주시고 현재 유한양행 같은 경우 보시는 것처럼 이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에서 현재 지속적으로 수급 자체가 이탈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 무엇보다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좀 데이터를 봤을 때 9월 같은 경우 또 10월 같은 경우 이 거래 대금이 좀 굉장히 메마르면서 이 주가가 강한 상승세가 잘 나오지 않았어요. 그래서 현 시점에서 또 추석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 구간에서 이 유동성 자체가 말라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9월 달 같은 경우 좀 힘겨운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참고를 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현재 이 9월에 대한 이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이제 13일 날 금요일 날 마지막이자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일정이 끝난 다음에 17일 날 바로 FOMC가 열리기 때문에 또 이번 FOMC는 첫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 변동성 자체가 커질 수 있다. 그래서 현재 해결돼야 되는 문제는 기업의 본질보다는 이런 매크로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간단하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부분은 장이 끝나고 또 우리가 수급을 판단하면서 어떻게 이 수급 자체가 뒤바뀌었는지 이런 부분을 크게 눈여겨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상 이 유한양행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고 여러분들과 이 유한양행 지속적으로 추적하면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.